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평소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직접 제 사연을 소개하려고 하니 조금 떨려오는데요. 큰 용기를 내서 보내보는 사연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남편과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났었어요. 생글생글 웃는 얼굴에 다정다감한 말투가 참 마음에 들었죠. 남편 역시 저를 마음에 들어했고 그렇게 저흰 뜨거운 연애를 했었죠. 결혼은 당연한 수순처럼 연애 2년 만에 식을 잡았어요.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욱 다정한 사람이더라고요. 평소 생리통이 심한 저를 위해 날짜를 체크하며 약을 먼저 준비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념이 아닌 날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데이트 신청을 하기도 했어요. 거기에다 퇴근길엔 가끔 제 생각이 났다며 꽃을 사오기도 했고요. 이런 남편의 단점을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회사 일이 너무 바쁜 것이었어요. 여보, 이번 출장은 얼마나 걸려? 이번엔 1박 2일. 미안해, 자주 혼자 있게 해서. 아니야, 일이 바쁜 걸 어쩌겠어. 운전 조심하고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알겠지? 숙소 도착하면 영상통화할게. 영업직이란 직업 특성상 출장도 많고 접대 자리도 있어 불만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이렇듯 출장 시엔 숙소에서 영상통화는 물론이고 접대 자리에서도 자주자주 전화나 문자로 보고 아닌 보고를 해준 덕분에 늘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거기에다 평소에 워낙 잘하니 이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저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시댁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임신 소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였죠. 시댁의 임신 압박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더 힘들었고 결국 전 결혼 2년 차에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인 임신 준비를 위해 집에서 쉬기로 했죠. 그런데 집에서 쉬기 시작하니 더욱 시댁에서 저를 못 살게 굴더라고요. 왜 다들 아시죠? 뻑하면 시댁으로 불러 온갖 스트레스 덩어리를 주는 그런 시집살이.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처음엔 임신 압박으로 시작된 시집살이는 점점 갖은 트집을 잡으며 이유 없는 시집살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전 이때껏 받아본 적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남편이 극구 반대하던 병원 이야기를 다시 꺼내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또 그 이야기야? 난 그렇게까지 당신 고생시켜서 아기 가지고 싶지 않다니까. 그냥 기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응? 남편은 여전히 싫다고 했고 결국 진짜 이유를 남편에게 말하게 되었죠. 그게 사실은 나 요즘 어머님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 그래. 거의 날마다 시댁으로 불러서 임신 가지고 뭐라고 하시기도 하고 요즘엔 온갖 트집이란 트집은 다 잡으셔. 지난번엔 내 표정이 우중충해서 오던 아기도 도망간다고 말하셨다고. 뭐? 그게 정말이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병원 가자. 뭐라도 해보자, 응? 진작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우리 집은 내가 잘 해결할 테니까 병원은 좀 더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 힘들게 고생시켜가면서까지 아기 가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우리 집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죠. 무엇보다 저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제가 확신하고 있었으니 이제 좀 괜찮아지겠거니 했고요. 하지만 남편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시모는 계속해서 저를 시댁으로 불렀고 혼자서 괴롭히는 것은 성에 차지 않았는지 어느 순간부턴 시누이까지 집으로 불러 두 사람이 합심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며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 저의 서러움과 화가 터져버리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죠. 그날은 시모에게 전화가 와 미역국과 갈비찜을 먹고 싶으니 재료를 좀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가 보다 하고 장을 봐 시댁으로 갔고 시모의 닭달에 엉덩이 한번 땅에 붙이지 못하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한창 음식을 하다 보니 시누이가 왔고 역시나 시누이는 주방으론 얼굴도 비치지 않고 시모와 수다를 떨기 바쁘더라고요. 얼마나 얄미운지 요리하는 내내 정말 욕이 절로 입에 머무는데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음식을 다 하고 나자 마치 하이에나처럼 시누이와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옳게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간 좀 보실래요? 맛있어 보이네. 엄마, 이거 담을 통 좀 줘. 시누이는 시모에게 음식을 담을 통을 요구했고 시모는 묻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 통을 주더라고요. 시모에게 통을 받은 시누이는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음식들을 남김없이 통에 싸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기껏 다 한 음식을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통에 다 담아버리는 시누이와 그런 시누이에게 더 필요한 건 없냐고 하는 시모. 전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걸 왜 다 챙겨가시는 거예요? 저의 물음에 시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게 오늘 우리 사위 생일이라서 내가 챙겨가라고 불렀다. 너도 알다시피 얘가 음식 솜씨가 없잖니. 시모의 말을 들은 저의 인내심은 더는 남아있지 않았고 어이가 없어 표정이 점점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제 표정을 본 시누이가 어이없게도 시비를 걸어오더군요. 옳게, 표정이 왜 그래? 혹시 기분 나빠? 평소에 저였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며 어떻게든 분위기를 좋게 이끌려고 했겠지만 저의 인내심은 바닥이었고 할 말은 하고 살자 싶더라고요. 계속해서 참고 살았다간 이대로 호구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혹시가 아니라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누가 이런 상황에 기분이 좋겠어요? 예상치 못한 저의 대답에 시누이는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며 입을 다물어버렸고 그런 시누이를 대신해 시모가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더군요. 예, 너 먹는 거로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다. 이딴 음식이야 다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걸로 기분이 좋네 나쁘네 하는 거니? 어머님, 제가 지금 음식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겠어요. 이미 다 챙긴 음식을요. 가지고 가는 건 가지고 가는 거고 형님이 기분 나쁘냐고 물어서 저는 그저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한 것뿐이에요. 뭐? 그렇잖아요. 어머님이 제 입장이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껏 장 다 봐서 음식 만들었더니 고맙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싹 챙겨가는데 거기에다가 아까 전화로는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했지 형님이 다 가지고 갈 거라는 말도 안 했잖아요. 제 입장에선 충분히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말한 것뿐이니 음식은 다 가져가세요, 그냥. 꽤 당돌한 저의 태도에 두 사람은 벙찐 듯 저를 보더라고요. 그것도 잠시 신우는 노발대발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성질을 부리더군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지고 가. 옳게 그러는 거 아니다 진짜. 이깟 음식이 뭐라고 어른들한테 눈 부릅뜨고 기분 나쁜 티나 팍팍 내고. 그래서 정말로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요. 큰 소리치며 화를 내던 시누이는 제가 화장실을 잠시 간 사이 그 많던 음식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챙겨갔더군요. 시누이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네가 100번 1000번 잘못한 거야. 어떻게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한테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기분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있니? 나 때는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다. 알겠니? 이때는 정말 대꾸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대꾸를 해봤자 이야기만 길어지고 욕만 더 먹겠지 싶어 입을 다물고 있으니 결국 또 시모의 입에선 지겹도록 들어온 임신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네가 그런 식으로 마음보를 쓰니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알겠어? 평소에 많이 베풀고 마음을 곱게 써야지 임신도 잘 되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희 노력은 하고 있니?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기 저희도 원하고 있고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 이야기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임신이 더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안 할 수가 있어야 안 하지. 너희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에휴, 다른 집 애들은 임신만 잘 된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을 리는 없고. 너 검사는 해봤니?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러지 말고 너 혼자 병원 좀 가보렴. 혼자 가기 그러면 내가 따라가 줄 테니 예약부터 좀 잡아봐.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시모를 보던 전 결국 다시 화가 터져버렸고 입이 시원하게 터져버린 저는 시모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범 전화 못 받았어요? 아범이 전화한다고 했는데요. 전화? 무슨 전화? 아니, 여기서 우리 아들 이야기가 왜 나오니? 나올만 하니까요. 저도 어머님 말씀처럼 병원이라도 가보려고 했는데 어머님 아들이 한사코 싫다고 거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저라고 손 놓고 있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어머님, 임신 안 돼서 제일 힘든 사람은 저라고요, 저. 우리 아들이? 왜 그랬지? 너 혹시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니?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 일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 가지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아범한테 말씀하세요. 자세한 이야기도 아범한테 들으시고요.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다간 어머님 말씀대로 오려던 아기도 도망가게 생겼으니까요. 그야말로 제 입에선 울분이 터져나오고야 말았고 더는 저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현명한 판단을 한 시모는 헛기침을 해대며 말을 돌려버리더군요. 너는 왜 소리까지 지르고 그러니? 그냥 좋게 좋게 말하면 될 것을. 그나저나 비가 오려나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픈 줄 모르겠구나. 넌 어디 아픈 데는 없니? 감기 조심해.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더라. 이미 마음이 상해버린 저는 시모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기분이 잔뜩 상한 채로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어요. 이런 분위기일 거라 전혀 상상치도 못한 남편은 오랜만에 일찍 마쳤다며 꽃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터라 꽃으로 마음이 풀릴 리 없었던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전화 안 드렸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었잖아. 잘 설명한다며. 깜빡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혹시 오늘도 불려갔다 온 거야? 오늘은 미역국이랑 갈비찜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기껏 장봐서 음식 다 만들어놨더니 형님이 싹싹 긁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경우인가 싶었더니 아주버님 생일이라서 나한테 음식 만들라고 했더라고. 뭐? 누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자기 남편 생일 음식을 왜 당신한테 만들래? 거기서 끝인 줄 알아? 기분 나쁘냐고 하길래 기분 나쁘다고 했다고 혼나고 형님 가시고 나니까 임신 못한다고 또 혼나고. 나 진짜 힘들어 여보. 요즘엔 내가 이렇게 혼만 나려고 당신이랑 결혼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려고 그래. 진짜 미안해. 내가 요즘 회사 일로 바빠서 깜빡했어. 내가 이번엔 정말 잊지 않고 잘 해결할 테니까 마음 좀 풀어. 앞으로 그런 말 듣지 않도록 할게. 그래, 당신이 싫다고 해서 병원도 못 가는 거니까 병원 이야기, 임신 이야기 나오지 않게 중간에서 잘 이야기 좀 해줘. 남편은 제 말에 다시 한번 미안하다며 저를 잘 달래주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잘 이야기했는지 저는 임신에 대해선 아무 이야기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집살이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임신 압박만 없을 뿐이지 여전히 절 불러다 이런저런 일을 시키며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를 잘 보듬어주고 잘 대해주고 있어 그 정도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거기에다 미역국 사건 이후 저도 마냥 참으며 당하고만 있지는 않던 터라 몸은 고단해도 속은 시원할 때도 있긴 했어요. 물론 그런 저의 당돌한 행동이 때론 시모의 화를 돋우기도 했지만 대부분 시모가 목덜미를 잡았으니
뭐 나름 만족스럽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나름대로 시원한 상황을 보내던 어느 날, 다른 날과는 달리 시모에게서 새벽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 당연히 자고 있었고 제 전화를 남편이 대신 받게 되었죠. 여보세요? 꼭두 새벽부터 무슨 일이야, 엄마? 남편의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했고 방이 조용하니 시모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아, 그게 네 처는 어쩌고 네가 이 전화를 받아? 시간이 몇 시인데 자고 있지. 나한테 말해. 일어나면 전해줄 테니까. 그게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 아니면 낮에 전화해, 낮에. 이게 뭐야? 새벽부터 사람 잠 다 깨우고.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오늘 집사람 나랑 약속 있으니까 집으로 부를 생각하지 말고. 약속? 무슨 일 있니? 중요한 일 있어. 그러니까 오늘 부르지 마. 그리고 이렇게 일찍부터 전화도 하지 마. 아니, 이제 집으로도 좀 그만 불러. 이 사람이 엄마 집안일이나 해주려고 나하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매번 왜 그렇게 이 사람 불러다 일을 시켜? 할 일이 많으면 차라리 돈 주고 사람을 불러. 내가 돈 줄 테니까. 어머, 누가 들으면 내가 마구 부려먹는 줄만 알겠다. 그렇게 힘든 일 시킨 적도 없어. 집으로 부른 거는 자주 보고 해야 가족 간의 정도 빨리 생기고 하니까 그런 거지. 가족 간의 정은 무슨? 정 붙이려다 있던 정도 떨어질 판국이니까 그만 불러. 이런 말 몰라? 시댁과는 멀리 지낼수록 좋다.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로 이 사람 괴롭히지 말고 거리를 좀 두고 지내라고. 그러면 이만 끊어요. 나 조금이라도 더 자고 출근하게. 그렇게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그 순간에도 남편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몰라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그 새벽부터 불려가서 갖은 몸고생에 입씨름에 하루가 고단했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어쨌든 남편 덕분에 시댁을 가지 않아도 됐던 저는 간만에 늦잠까지 자고 일어나 상쾌한 기분으로 남편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남편과 밖에서 점심을 먹은 지도 오래된 것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선 남편의 회사로 향했죠. 그런데 그런 저의 발걸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회사로 향하는 길,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아침까지만 해도 외근을 나갔다는 말이 없기도 했고 늘 외근을 나갈 때면 연락을 해줬던 터라 그냥 남편의 회사로 계속 향했죠. 이윽고 남편의 회사 앞에 도착했고 전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고 아무래도 바쁜 것 같아 돌아서려는 순간 남편이 회사에서 급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저는 남편에게 거는 전화를 끊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버린 채 발걸음을 재촉하며 어디론가 가고 있더군요. 저는 남편의 뒤를 필사적으로 뒤쫓고 있었고 바쁘게 걷던 남편은 이윽고 어느 차에 빠르게 올라타더군요. 남편이 탄 차가 출발하는 그 짧은 찰나에 전 보고야 말았어요. 운전을 하던 사람은 여자였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여자와 남편은 그 찰나의 순간 포옹을 나눈 후 손을 맞잡는 모습을요. 워낙 순식간에 그리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에 도저히 뒤쫓을 생각조차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굳어있는 사이 두 사람이 탄 차는 제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죠. 꿈에서도 남편의 외도는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기도 했고 그간 남편에게서 그런 낌새도 느끼지 못했던 터라 그 충격이 더욱 컸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출장이 잦긴 했지만 늘 자기 전엔 숙소에서 이불을 덮고 영상통화를 했었고 때론 제가 귀찮다고 느껴질 정도로
어디를 가나 사진을 찍어 보내주곤 했으니까요. 그것뿐인가요? 시댁과의 마찰에서도 늘 제 편이었고 혹시나 제가 힘든 일이 생길까 싶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 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곤 했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제가 본 광경을 떠올리고 또 떠올렸지만 아무리 떠올려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지만 그때는 차라리 제 두 눈이 이상한 거라고 믿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하여튼 전 더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고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보, 오늘 왜 전화 안 받았어? 그게 오늘 갑자기 거래처 사람 만나야 할 일이 생겨서 정신이 없었어. 중요한 거래처였거든. 아, 그랬어? 난 또 전화 안 받길래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지. 당신도 참.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 있을 게 뭐 있어. 당신이야말로 무슨 일 있었어? 전화 여러 통 한 것 같던데. 아니, 그냥 오랜만에 당신이랑 점심이나 먹을까 했지. 밖에서 점심 같이 한 지 오래된 것 같아서 말이야. 생각해보니 그렇네. 다음에 점심 먹자. 내가 좀 한가한 날 연락할게. 그래, 피곤할 텐데 먼저 자. 대충 얼버무리며 상황을 넘긴 저는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고 남편이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저는 휴대전화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휴대전화는 잠긴 상태였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저히 풀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며칠 동안 남편이 휴대전화를 만질 때마다 티 안 나게 신경 써서 관찰했죠. 그렇게 3일 노력한 끝에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리게 된 판도라의 상자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상간녀의 정체는 다름 아닌 거래처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한두 달 짧게 만난 사이가 아닌 좋기 1년은 넘은 사이더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틈틈이 업소도 다니고 있는 듯 했는데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예약한 문자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당연히 상간녀와의 대화였어요. 자기야, 우리 이러다 나 임신이라도 덜컥하면 어떻게 해?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라니까.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나 자기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생리 날짜 밀릴 때마다 불안해서 미칠 것 같단 말이야. 자기야,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사실 나 결혼하기 직전에 정관 수술했어. 난 아기 생각이 전혀 없는데 결혼하면 아기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와이프 몰래 정관 수술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정말? 다행이긴 한데 자기 와이프 불쌍하다. 자기 집에서 임신 가지고 장난 아니게 뭐라고 한다며. 자기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임신 안 된다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엔 임신 문제로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했지. 그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굳이 왜 애를 낳아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다고. 그런데 애가 있다고 생각해봐. 자유가 되겠어? 상상만 해도 너무 싫어. 그게 무슨 고생이야. 밖에선 돈 번다고 힘들고 집에 들어가선 애랑 마누라 본다고 힘들고 안팎으로 그게 무슨 고생이냐고.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되지도 않을 임신해보겠다고 그간 열심히 다녔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노력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인간은 밖에서 온갖 더러운 짓과 함께 저 몰래 수술까지 했다뇨.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한 그간의 행실이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며 이혼을 마음먹게 되었고 이혼 시 확실한 증거를 위해 남편에게 사람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리며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남편의 출장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출장은 외도 여행임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렇게 내적 기쁨으로 설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한동안 조용하던 시모에게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가, 오늘 바쁘니? 들어보니 우리 아들 출장 갔다고 하던데 그게 바쁜 일 없지?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네가 해준 갈비찜이 너무 맛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와서 좀 더 해주면 안 될까? 갈비찜이요? 그래, 갈비찜. 그거 하는 김에 잡채랑 전복구이 그리고 전 3가지 정도도 간단하게 해주렴. 급하니까 지금 바로 장 봐서 오려무나.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더군요. 이번에도 신우이의 짓이구나 하고요. 누가 들어도 잔치 음식임을 알 수 있었고 또 내 손을 빌려 신우이의 시댁어른 중 한 명의 생일상을 차리려고 하는구나 하고요. 그렇게 전 100% 신우이가 필요한 것이라 확신했고 알겠다고 말하고선 장을 봐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들어서는 저의 예상대로 신우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저를 보고서도 인사조차 하지 않더군요. 이번에도 음식을 다 만들었다 싶으니 신우이는 주방으로 슬금슬금 들어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음식만 쏙 챙겨가 버리더군요.